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음챙김 명상의 근본 경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경전이 사실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들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챙김 명상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인가까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전들은 주로 이제 맞지마니까야라고 하는 중간 길이의 부처님 어록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118경이라거나 뭐 10경, 119경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데 많은 명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실은 불교의 불자이면서도 근본 경전에 대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고 봤더니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각각의 그 명상 스승님들의 어록을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장에 그 어록 공부도 어려운데 언제 부처님 말씀까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명상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경전까지 봐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염처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들의 청정을 위한 경전이고, 그 다음에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사라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올바른 방법을 위한 또는 해탈을 위한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경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디에서 명상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5단계로 설명이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을 보는 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의 위치에 있고 왜 명상이 잘 안 되는가를 끊임없이 계속 점검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처경의 구조를 보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몸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느낌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마음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4가지의 큰 접근 통로를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구조를 잘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상은 특히나 실제의 이론과 삶 속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염처경의 구조를 잘 보면 불교의 교리와 실제의 이 명상 이론, 그 다음에 실제 사이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으로 인해서 명상을 하게 돼 있고 그 괴로움 때문에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괴로움이 해소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결 구조가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에 또 마지막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얼마 동안 하면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년에서 7일 사이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이 염처경을 보면 마지막에 희망을 얻습니다. 7년만 하면 되겠군. 그런데 7년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것은 아짜한 브라함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그다음에 이 표는 그 독일 수행자이신 아날료라고 하는 비구 스님께서 박사 논문으로 쓴 박사 논문의 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한 권을 한 표에다 옮겨놓은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단 염처경 구조를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는 누가 이 명상을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종류라거나 명상이 좋아지게 되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그러한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은 어떠한 자세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호흡으로 수행하면 그다음에 일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몸에 대한 수행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수행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느낌으로 수행하면은 또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가 이 마음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도달하는가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쓰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어떻게 결과에 도달하는가 하는데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마음의 활동이든 동일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명상 구조를 쭉 보다 보면 어떤 그러니까 몸, 마음, 느낌, 마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지만은 결과는 같기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 이 경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명상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떤 명상 주제로 이 염초 명상을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주로 보면은 몸에서는 6개의 명상 주제가 부각되어 돼 있고요. 느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쾌, 불쾌, 중립이라고 하는 이 3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3가지 느낌이 있지만 통틀어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은 16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16개의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16개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이 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합니다. 상태가. 탐욕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넉넉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깨어있기도 하고 또 삼매 수행을 하다 보면은 높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넓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면서 16개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통틀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명상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음의 활동 현상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제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거의 5개가 있고요. 그리고 통틀어서 한 13개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많은 염초 명상 수행자들이 명상 수행에 입문하게 되면 경의 구조상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느냐를 점검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걸 배운 다음 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곧장 나는 어떤 주제로 수행을 해야 될 거야. 나는 어떤 주제로 수행하면 저 결과에 빨리 도달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에서 7일 사이에 명상의 결과에 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70년을 해도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설명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 명상 구조, 경전의 구조를 놓치게 되는가를 아까 저런 책을 보게 되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그 변상대라고 했던 경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그런 전통에 의해서 평면도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아까 그 명상 구조, 그러니까 겸초경 구조를 보는 책을 보는 것하고 저 평면도를 보시면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문으로 들어오면은 해야 될 일이 뭔가 할 때요. 앞에 보는 무슨 그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입체대로 옮겨봤습니다. 그럼 마음 자세 5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마음 자세를 꾸준히 닦아서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마음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봤더니 그리고 보통 집에서 가정교육할 때 집안 교육이 사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체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겠지 하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면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가요? 인성을 가르치기보다는 기술 가르치고 지식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는 놓친다고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성은 집에서 가르쳐 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서는 요즘 뭐 핵가족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요즘 들어 부모들도 핵가족을 경험한 부모들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뭘 인성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다 보니까 뭘 가르쳐 줄지 모르는 채로 학교에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과 유사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 계단은 무시하고 어떤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갈 것인가만 계속 고민한다면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라거나 가치를 놓쳐버리면 옥상을 향해서만 열심히 점프하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입구에서 어떻게 곧장 옥상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이 뭔가라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사실은 마음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왜 부처님께서 염초경의 구성 요소 가운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명상을 하느냐가 1단계라면 2단계 도대체 어떤 마음 자세로 명상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면 이제부터 명상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 자세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책들을 읽으면요, 목차를 보면 전체가 보이고 서문을 보면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고 방향이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강론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의 구성 요소입니다. 염초경도 그와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의 출발입니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평면도와 입체도로 그림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대목을 뽑아가지고 한 대목만, 한 주제만 가지고 염초 명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막 불타고 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괴로운 사람이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게 불 속에 화택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은 너무 가난하면 당장에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벗어나기보다는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냥 일념으로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배고픈지, 이 배고픔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밥 주세요, 밥 주세요다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명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부분은 너무 풍요롭습니다. 이미 지금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행복하고 뭐 점심에도 여유가 있고 저녁에 잠잘 때도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분들은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을 굳이 버리면서까지 내가 삶이 뭔가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하는 괴로움이 간혹 찾아와가지고 날카롭게 찌르는데 또 어느 순간에 한숨 돌릴만 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땐 행복하고 어느 땐 괴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이 행복이 좀 길어질 수는 없나. 그 다음에 이 행복이 항상 끝나고 괴로움이 막 찾아오니까 영원한 행복은 없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저 중간 영역이고, 이제 화택의 비유 중에 그런 그림을 가진 어떤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명상을 잘하고 오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초경의 소두에 존재의 청정을 위하고 올바른 방법을 구하려고 하고 해탈하려고 하는 자들이 공부하게 돼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고 괴로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고 싶으면 저기에 있는 물건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으로 건너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불완전한 마음과 삶의 구성 가운데 저기로 건널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물건이 없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저기로 건너가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들을 골라내서 그것들을 구성, 조합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기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고 뭔가 세상을 보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저기로 건너기 위한 많은 요소 가운데 제일 튼튼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괴로운 가운데 그나마 괜찮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저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 자세에 대한 설명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뗏목에서 튼튼한 배로 변하고 튼튼한 배가 저쪽 자유롭고 행복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저것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가는 걸로 그림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호흡만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만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13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호흡보다가 어느 때는 뭐 신체 감각이 더 좋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화가 막 올라오니까 화를 대상으로도 명상해야 되고 어느 때는 또 마음을 대상으로도 명상을 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자기 마음 활동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명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앉아가지고 호흡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실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마음 자세가 구축되어졌다면은 이제 13가지의 명상 주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일상의 진짜 훈련이라는 거죠. 앉아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걸으면서도 이런 수련을 해야 되고 누우면서도 해야 되고 동료와의 대화할 때도 수행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할 때도 수행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초경의 구조를 보면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결과는 같다라는 말을 실제로 옮겨보면은 저런 그림과 같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옮겨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5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마음 자세는 사실은 집에서 가정교육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전문 용어 빨리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아누파시,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위네알로케, 아비아, 도마나사 이렇게 됩니다. 들으면 머리가 환해지십니까? 하얘지십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래서 경전을 잘 안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경전 빨리어를 보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싹 멀리 놓고 한 번 더 좌선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문자 시절이었는데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이 필요하구나라고 하게 됐고 그런데 빨리어를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2005년 6년 이즈음에 강목 스님하고 강목 스님이라는 분께서 전체적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한글로 번역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누파시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지속적인 관찰,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좀 지켜봐라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가 아따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게 이제 저 번역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평화롭게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보통은 부지런히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지런히로 번역되면은 제가 볼 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명상을 하면 쉬었다가도 해야 되고 여유롭게 해야 되고 좀 행복하게 해야 되고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40분 했으면 내일은 41분 하고 모레는 42분 하고 그래서 한 100분 정도는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저 글자 번역을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저 글자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대화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염초경의 구조에 아날료 스님이라는 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독일인 스님이시고 또 수행도 겸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번역된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따피에서 저 타피는 타파스라고 하는 것에 전통이 있고 타파스는 고행의 전통이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고행을 하신 다음에 이건 아니다라고 이걸로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아타피 할 때 타피가 그 하지 말라는 고행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A는 뭘까라고 봤더니
저 A 위에 이렇게 간머리라고 위에 하나 올라져 있습니다. 저 글자의 의미는 뛰어넘어서 더 나은 방식으로라는 그런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행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삶과 저 아따삐라는 글자를 연결시켜 보면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에는 탐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셨고요. 곧장 수행에서는 숲속에서 요가 수행을 하면서 앞뒤 없이 그냥 선정만 닦으면은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고행님에 들어가서 정말로 전후후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런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농경제 시절에 어린 왕자 시절에 행복하니 평화롭게 있던 그 고요함의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버리시고 몸을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정말로 행복한 평화로운 명상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그 불교의 기본적인 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장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고 평화롭게 해야 되고 행복하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쪽 마음으로 저쪽으로 건너가는 도구를 뽑아야 되는데 이쪽 마음 가운데 대부분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막 계속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건너갈 수 없죠. 괴로움 전부니까. 이쪽 마음 가운데 여유로운 마음, 잠시 쉬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마음으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아따삐는 그런 말로 해석해 보면은 평화로워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보고 그 말 가운데 제일 좋은 말인 평화롭게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쌈빠자노인데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잘 안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불행한 걸 알아야 되고 언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A라는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현상에 빠지지만 말라는 거죠. 잘 됐다고 좋아하지 말고 안 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잘 될 때는 어떻게 잘 되는가를 이해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되는가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있는 쉐오민이라고 하는 센터에서는 조사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조사해 봐라. 좀 조사해 보라고. 대신에 자세를 수사관처럼 조사하지 말고 엄마가 아들이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가라는 그런 자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사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사해 보라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이러면 행복했고 이러면 불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행한 일을 계속 만들어서 불행한 결과를 낳으시렵니까? 아니면은 행복한 조건들을 계속 넓혀가서 행복을 낳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을 낳으려고 할 거죠. 그래서 쌈빠자노, 이해하는 자가 돼서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이쪽 마음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괴로운 이유는 남들이 저렇게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를 잊어버리고 남을 보는 마음, 그 다음에 어제가 더 좋았는데 왜 오늘은 안 좋지라고 하면서 과거를 비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저 결과가 빨리 와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로 가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순간은 이 이야기만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 순간엔 괴로움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드는 비유로 치과 치료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갈 때부터 괴롭습니다. 베드에 누워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오는 발자국만 들어도 이미 이제 괴롭기 시작하고요. 드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미 온몸이 좁니다. 근데 사실 드릴이 신경을 건드렸나요? 보십시오. 그런 게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괴로운 거죠. 사티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런 마음입니다. 아직 치과 병원이 아니다. 의사 선생님이 걸어오는 발자국 들으면서 저분이 걸어오고 있지 아직 내 신경은 자극당하지 않았다. 드릴 돌 때도
여전히 내 신경은 자극당하지 않았고 이빨에 닿아도 신경이 닿을 때까지는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엔 여전히 통증은 사실 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티마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을 닿으면 닿았구나 하는 알아차림으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플 땐 미래로 가서 너무 빨리 미래로 가서 아프고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아픈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나니. 이게 사티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까도 언뜻 설명했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불만족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는 거죠. 부처님도 그런 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부터 챙겨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 5가지가 사실은 명상을 할 때 연습해야 되는 거죠. 명상을 할 때 저 5가지를 연습해야지만이 이제 이 괴로운 곳으로부터 괴롭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상 주제를 받아들여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되는데 명상 주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명상 주제보다는 저 5가지가 더 중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명상 주제를 더 중요하게 해가지고 명상 주제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쫄로 가는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저 5가지 잊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습관이 나옵니다. 어떤 습관이 나오냐면 빨리 하려고 하는 습관, 많이 하려고 하는 습관,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습관이 나오면 아니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명상도 그것 때문이면 명상은 또 괴롭게 돼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명상은 그런 괴로움을 낳는 구조는 내려놓고 새로운 구조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건데요. 명상을 시작했을 때 아까 그 명상의 마음 자세, 명상 주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명상 마음 자세도 그렇고 명상 주제도 그렇고 곧장 붙잡아서 능숙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처음은 힘들까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듣고 그다음에 어떤 선배의 멋진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들었으니까 이해했으면 곧 될 거야라고 하는 마음과 저렇게 멋진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수준을 높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을 높게 잡으니까 열심히 그 목표를 가다 보면 결과는 항상 부딪힙니다. 괴로움으로. 왜냐하면 높은 수준은 갑자기 뛰어들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세상의 나이는 잠시 내려놓고 자기가 명상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명상 나이로 치면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처님께서는 명상에 입문하게 되면 보통 법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 나이가 있다라고 했고 법의 나이는 들어오는 이제 내가 정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태어난 어린 아이라고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이는 내려놓고 법으로 들어오는 그때부터 나이를 정하기 때문에 40에 50에 60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도 먼저 20살이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으면 사형으로 모셔라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명상을 들어왔으면 제일 초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제가 그 플로우라고 하는 그래프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 초보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기가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오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쪽은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기의 레벨이고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자기 목표 과제입니다. 자기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한 다음에 높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고 만나자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하고 그다음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겠다고 딱 하자고 저
입문했는데 전 이제 2시간 앉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2시간 앉을 수 있을까요? 앉으면 5분, 10분 있으면 다리가 쑤시기 시작하고 20분, 30분이 허리가 무너지고 그 사이에 졸음 오고 주제는 잊어버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2시간 앉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못 일어나죠. 겉으로는 못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으로는요. 이 일을 어쩌면 좋나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행복하게. 자, 그래서 초보 땐 초보의 수준의 명상 주제를 받으면 재밌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앉아서 5분도 못 돼가지고 아프면 아픈데요라고 하면 태어난 애는 아프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수준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수준에 자연스럽게 명상 주제도 마음 자세도 그냥 갈고 익히게 되면은 저 플로우 라인,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쪽으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초보라고 계속 하심한다고 끊임없이 나는 초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루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루하죠. 뭔가 좀 자극적인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겸손하다는 이름으로 낮추지 말고 자기가 솔직하니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위치에 맞춰서 명상 주제를 높여가면 또는 낮춰가면 주 가운데 그래프인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을 찾아내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솔직해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다면 주제가 너무 강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내 마음 자세가 아직 덜 준비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낮추고 해보시고요. 또 잘 되고 뭔가 또 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때는 주제를 좀 올려보고 하는 이런 능숙한 올리고 낮추고 머무르고 하는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초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초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대로 저는 첫 시작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명상부터 수행을 지도해보고 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레벨을 올리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슨 명상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가장 낮은 단계의 명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명상 구조부터 해가지고 명상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쭉 했고 그 설명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자, 이 공간은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보십시오. 이 공간은 안전하고 한가로운 곳이고요. 누구도 여러분의 몸에 외적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귀와 코와 몸에 닿는 바람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이곳이 과연 안전하고 한가로운 곳인가? 안전하고 한가롭다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 되면 편안한 몸의 조건을 갖추어 보셔야 됩니다. 엉덩이, 무릎, 뒤꿈치가 편안한 상태로 있는가 보시고요. 불편하다면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볍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기둥은 한동안 앉을만 한가 보셔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 정도만 척추가 세워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무릎, 발목을 기초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 기반 위에 꼬리뼈부터 머리끝까지 기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몸이 편안하게 됐다면 마음은 어떤가 하고 가볍게 숨을 편안하게 마셨다 내쉬면서 마음은 어떤가 보시고요. 호기심이 생겼나 보셔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갈 길을 준비하는 이 명상에 내가 할 마음이 있는가 보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할 만큼 한 다음에 힘들면 난 그만둘 거야 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안전한 이 공간에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조건이 구축됐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이 어디서 활동하는가를 알아볼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귀에서 소리를 듣고 활동할 수도 있고요. 코끝으로 냄새를 맡고도 활동할 수 있고, 입안에서 맛과 함께 활동할 수도 있고, 몸의 감각을 통해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함께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눈은 잠시 감아놨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감각 기관에서 어떤 대상들과 함께 어울리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청각과 활동하기를 좋아하는지, 후각과 함께 하는지, 몸의 감각, 촉각과 함께 하는지, 또는 생각과 함께 하는가를 가만히 보시면서요. 마음은 이런 감각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알아차림을 유지시켜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관찰하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에너지가 쑥 가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느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느라고 소리를 듣고 있구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놓쳤구나 하는 알아차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잊어버렸어, 이러면 안 돼,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라거나 다그치는 마음을 잠시 멈추시고요. 아까 배웠던 마음 자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로움, 이해함, 지금 이 순간, 남과 비교하지 않기 기억하시고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마음이 어느 감각과 함께 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하고 눈을 뜨고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버티고 한 번 더 하는 순간 이미 마음 자세가 고행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아따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고요. 고행을 초월한, 고행을 뛰어넘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즐겁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명상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론적으로 재밌어집니다. 근데 이거 몇 분 해야지라고 하고 앉으면 사실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부담이 2번, 3번 누적되면 온갖 핑계 대고 그만둡니다. 그다음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오늘은 차가 지각을 했어요. 오늘은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일을 연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차마 오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어떻게 안 와지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뭔가 하고 가만히 아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마음 자세가 탐진치로 흘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탐진치는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괴로움 속에 살게 되면 이 명상도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원인의 조건 속에 하나가 돼버린다면 이쪽에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명상은 최소한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벗어나는 상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싶다면 원천 경전을 보셔야 되고요. 근본 경전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인내심 갖기, 평화롭게 하기, 이해하고 하기, 그다음에 현재에 머무르기, 다른 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기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밖에도 불교 명상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염처경은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면서 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천천히 해석해 보다 보면 충분히 마음챙김 명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